자, 우리 이제 상태 변화 봤으니까 열 에너지 봐야 합니다. 자,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는데 얘네가 한 상태에 있지 않고 변화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한댔어. 상태 변화의 주된 요인은 첫 번째 열, 그리고 예외적으로 압력. 압력에 의해서 상태 변화하는 거 대표적으로 기체 상태가 그렇고 일부 얼음이 압력에 의해서 구조가 파괴가 되면 물로 융해가 되는 특이사항이 있다. 자, 그러면 상태 변화 열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 열은 어떻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작용하기 때문에 얘네가 상태 변화하는데 영향을 줄까? 자, 고체가 있어요.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한. 자,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있어. 초콜릿 손에다가 넣고 막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돼? 더러워져? 손 더러워. 그리고 소풍을 가. 되게 따뜻한 5월, 6월 막 이래. 소풍을 가는데 가방에다가 초콜릿을 넣고 깜빡하고 냅뒀어. 어떻게 돼? 뜨거운데 오랫동안 냅두면 녹아서 뭉개져서 얘를 먹다가 남겼어. 그럼 어떡해? 또 삐져나오지? 그치? 손으로 딱 하면 막 끈적끈적하게 늘러붙고 막 이러잖아. 그치? 요거 우리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초콜릿이 녹았다, 요거는 융해라는 명칭을 썼어. 이때 따뜻한 여름, 그리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녹아. 우리 먹었을 때 맛을 느끼는 걸 미각이라고 하거든? 미각은 물질이 고체 상태일 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액체 상태일 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초콜릿을 처음 넣어. 녹기 전에는 얘가 달다라는 걸 잘 못 느끼는데 입안에 넣고 녹기 시작하면서 입안으로 스며들면 달다라고 느껴지는 거잖아. 입에 들어갔을 땐 약간 처음에는 플라스틱 느낌 나지 않니? 아닌가? 나만 느낌? 그래? 체온이 굉장히 높은가 봐. 입안의 온도는 체온 정도잖아. 얘는 30도 넘으면 녹기 시작한단 말이지. 사실 맛을 느끼는 건 녹았을 때 느껴지는 거야. 우리 혓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작은 맛봉우리? 맛을 느끼는 작은 돌기들이 있어. 옆으로 보면 이렇게 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 이런 산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초콜릿이 덩어리로 들어가면 잘 못 느끼다가 침과 체온에 의해서 녹으면 요 밑으로 스며들면서 그제서야 맛을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자, 요 과정 초콜릿이 입에 들어가면 융해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콜릿이 입에 들어가면 융해된다. 언제 발생하냐면 따뜻할 때 발생하는 변화야.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던 비과에 있던 물이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잖아. 얘를 갖다가 빨리 증발시켜 주려면 빨리 증발되는 조건은 따뜻한 여름, 뜨거운 여름날이란 말이야. 우리 아주 뜨거운 여름날 피서를 바닷가로 갔어. 들어갔다 나오잖아? 굉장히 빨리 말라. 머리 감고 학교 가. 여름하고 겨울하고 마르는 속도가 굉장히 달라. 우리 왜 겨울 같은 경우에 머리 감고 나와봤나 모르겠네?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되면 머리 엄청 자주 감거든? 매일같이 감아. 아침에 단발머리는 산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이걸 말리지 않고 그대로 돌아다니면 이게 막 가닥가닥 얼어서 얼음이 사각사각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 막 머리가 막 맑아지는 느낌? 어쨌거나 해서 따뜻하면 물이 쉽게 기체로 증발해요. 기화해요. 그리고 끓음도 기화 현상이거든. 증발만 기화라고 하지 않고 끓는 현상도 기화라고 해. 자, 증발은 스스로 일어나는 운동이지만
얘는 열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지만 둘 다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둘 다 기화에 포함이 돼요. 기화가 되려면, 물이 끓으려면 역시 따뜻해야 잘 일어나. 자, 베스킨 라빈스 갔어. 거기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샀어. 거기서 드라이 아이스를 3조각 넣어줬어. 자, 그리고 집에서 얘를 딱 오픈을 했어. 드라이 아이스를 내놨는데 이 드라이 아이스가 따뜻한 날씨와 추운 날씨에 언제 더 잘 기체로 변신을 할까? 따뜻한 날.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보관해야 돼? 상온에 보관해야 돼? 냉동고에 보관해야 돼? 냉동고. 얘가 상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게 저온의 상태로 보관해야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즉,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역시 열이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야. 자, 열이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왜 이렇게 열이 필요하냐면 열 에너지가 무엇으로 변신하냐면 운동하는 걸로 바뀌어. 운동성. 우리가 밥 먹고 힘내서 운동하고, 밥 먹고 힘내서 일하고, 밥 먹고 힘내서 공부하고, 공부도 배가 든든해야 하는 법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할머니들이 애들 아침에 밥 안 먹고 가면 난리 난단 말이야, 할머니들은. 야, 밥을 먹고 가야 공부가 되지? 뭐 빈속에 공부가 되냐? 할머니들하고 크는 애들은 아침에 꼬박꼬박 챙겨 먹어. 나 옛날에는 한 몇 년 전에 엄마 친정집에서 같이 살았거든. 근데 할머니가 맨날 아침을 차려주면서 애를 키웠기 때문에 내가 따로 나와서 독립해서 사는데도 아직까지도 아침을 먹어야 돼. 아침 안 먹는 사람 있어? 굉장히 많잖아. 아침 먹고? 먹어? 아침 먹어? 얘네들은 지금 과반수가 안 먹는 애들이야. 할머니하고 사는 사람 있어? 먹어? 그치, 아침 안 먹으면 할머니한테 혼나. 응, 안 그래? 너네는? 안 먹을래요 해서 안 먹고 싶어서 그냥 갔을 때 혼나거나 할머니 걱정하시는 기억이 없어? 없어? 되게 그렇구나. 얘는 당연하게 먹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활동할 수 있고 에너지가 생기듯이 입자들이 성질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열을 받아야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가 좀 더 활발하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매우 활발하잖아. 얘가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때 열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때 열이 이 입자 사이에 힘을 주는 거야. 그래서 가열할 때 잘 돼. 밥 먹여줘야 애가 막 통통하게 살찌고 운동하고 활동성 있게 건강하게 자라듯이 얘도 열을 줘야 활발하게 변신해서 상태 변화한단 말이야. 가열할 때 잘 일어나. 근데 자, 증발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잖아. 만약에 가열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얼음이야. 얘가 주변에 가열을 해주지 못하는데 상온 정도의 온도야. 상온은 20도씨거든요. 요 온도가. 그리고 얼음은 0도씨에 얼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열을 빼서 주변에서 갖고 와서 먹는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열 흡수라고 표현합니다. 열을 흡수해서 열이 필요하거든. 열을 가해줘야 되는데 가열이 안 되면 주위에 있는 주위 열을 흡수해줘.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이 주변은 어떤 변화를 갖냐면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주위 온도는 차갑게 내려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냐면 콜라는 시원해야 제맛이잖아. 나는 특이 취향이야. 콜라는 미지근하고 따뜻한 거 좋아해. 따뜻한 콜라 먹어봤어? 그래?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게 해? 못 먹어? 못 먹게 하세요? 와, 우리 애들 아주 쩔었어. 아주 그냥. 이미 버려졌어. 내가 콜라 먹고 막 하다 보니까 한 모금씩 주고. 나는 먹고 싶은 애들이 못 먹게 하는 걸 못 참겠어. 그래서 애들이 다 이만해.
배고프다가 보면 주고 싶어. 먹는 걸 보면 예뻐. 그래서 애들이 막 70kg, 73kg 이렇다니까. 앵무새는 특성상 잘 안 먹어. 얘가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는 성질이야. 자기네끼리 그 몸 자체에서 그 정도의 그걸 조절을 하나 봐. 얘네들은 진짜 새모이만큼 먹어. 그리고 콩 하나 주잖아. 한참 뜯어 먹어, 그거를. 다 가루를 내서 얘가 이빨이 없잖아. 이유식 정도로 가루를 내서 그거를 다 먹어. 입안에서 부리로 갖고 이걸 다 갈아버린단 말이야. 장난 아니야. 다녀오세요. 그러면 세트를 얼마큼 먹어요? 밥? 쌀 컵 있잖아. 일회용 컵, 이 쌀 용기 그 컵에 3분의 1도 못 먹어, 하루에. 근데 얘네들은 먹는 게 아니라 다 버리는 거야. 원래 새의 습성이 뭐냐면 얘가 씨앗 같은 거 먹고 바닥에 흘리면 얘네가 번식을 하잖아. 식물이 주변에 퍼져서 자라날 수 있게끔 하거든. 새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서 다 먹지 못하고 다 떨어뜨려. 그러니까 그래서 버리는 건지 아니면 뭐 먹는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반은 버리기 때문에 3분의 1만 해도 먹는 거 되게 조금밖에 안 먹어. 자, 여기서 콜라는 역시 차가워야 제맛이야. CGV, 막 버거킹 가면 콜라에 뭐 넣어줘? 얼음을 넣어줘. 왜? 따뜻하게 드세요. 얼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차갑게 시원하게 드세요 라고 넣어준단 말이야. 콜라가 처음부터 차갑진 않았을 거야. 얘네들이 냉장고에 넣어서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왜 이거 레버 당겨서 하는 칙 하고 하는 그 기계에는 냉장 기능보다는 얘 그냥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여기다가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신하면서 콜라의 열을 흡수하고 콜라는 시원하게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거야. 근데 뭔가 과학이라는 게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걸 배우네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애기들이 자라면서 막 열이 날 때 엄마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애들이 열이 안 떨어져.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미지근한 수건 갖다가 아이들 팔다리나 좀 더 심하면 겨드랑이 이렇게 닦아주면 애들이 체온이 떨어진다 그래. 땀이 나는 걸 효과를 스스로 조절을 못하니까 땀 나는 효과를 물수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사실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이유, 체온 조절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플 때 흘리는 식은땀 말고요. 체온 조절, 아플 때 땀 흘리는 거 말고 땀을 흘리는 상황은 어떨 때냐면 더울 때, 운동을 많이 해서 더울 때, 주변이 더울 때, 그래서 내 체온이 올라가려고 할 때 땀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땀이 구석구석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땀이 시간이 지나면 기체로 증발해. 증발하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갖고 증발해. 열을 갖고 액체인 땀이 기체로 날아가. 그러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내 몸의 체온이 정상으로 떨어지는 거지. 땀이 언제까지 나냐면 내 몸의 체온이 정상 수준이 될 때까지 떨어져. 그래서 땀이 증발하면서 기화하면서 몸에 있는 열을 흡수하고 우리 기화를 한다. 자, 이거 빨간색 선의 특징은 가열하면 잘 일어나지만 가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위의 열을 흡수하고 상태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해서 이게 진짜 열을 흡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실험이 있어. 자, 얼음을 가열했어요. 얘가 온도고요. 얘가 시간입니다. 얼음을 가열하면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0도씨에서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 자, 아니죠. 죄송해요. 영하 10도씨에서 0도씨까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는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난단 말이야.
자, 1분, 2분, 뭐 3분, 4분, 5분 때 보니까 온도가 0도씨 계속 5분에서 7, 8분 정도까지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관찰했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얼음이 있기도 하고 일부 녹아서 옆에 있으니까 물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가열은 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일정한 세기로.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언제 다시 온도가 올라가냐면 이 얼음이 모두 사라지고 순수한 물만 남았을 때 이렇게 다시 온도가 올라가더라. 자, 뭐 12분까지 0도씨, 10도씨, 11도씨, 12도씨 막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100도씨까지 쭉쭉쭉 올라가요.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1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씨가 되니까 다시 얘네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 그리고 나서 얘가 몇 분 동안 또 유지되다가 뭐 18분 동안 또 유지되다가 언제 다시 되냐면 기체가 모두 사라질 때쯤 다시 온도가 올라가. 자, 얘네 상태를 우리가 보면 어떠냐면 처음에 마이너스 0도씨 물은 영하 온도에서 고체 얼음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얘가 얼음과 물이 동시에 보일 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났어. 언제 다시 온도가 올라가냐면 물만 있을 때 수평한 구간이 사라지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더라. 자, 그리고 물이 슬금슬금 사라진다는 얘기는 물이 수증기로 변신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수증기 기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때 상태는 액체인 물과 수증기 기체가 같이 있다는 게 특징이야. 얼음은 고체, 물은 액체였고. 자, 그리고 다시 모든 액체가 사라지면 얘네가 뜨거운 공기가 돼서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어. 자,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의 특징을 보는 거야. 가열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야. 가열을 중단한 게 아니라 온도가 일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주변에 있는 열을 무엇으로 쓰냐면 얼음이 물로 변신하는데 열을 흡수하는데 써먹는 거야. 열을 흡수하고 물로 변신하는 에너지로 써먹기 때문에 온도가 몇 분간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고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야. 자, 다시 얘가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 이유. 가해준 열을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지 않고요. 열을 흡수하여 액체로 변신하는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된다. 그리고 모든 얼음이 이 열을 다 써서 물로 변신하면 순수한 물만 남아서 다시 온도가 증가하는 거지. 가해준 열이 어디다 쓰이냐? 온도를 높이는데 입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쓰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액체보다는 기체가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수평한 구간의 이유는 가해준 열을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순수한 기체는 열을 받아서 순수한 기체 입자가 운동이 더욱더 활발한 상태로 변신하는 거지.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태 변화 구간이라고 하고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녹는 점이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물질의 녹는 점은 이렇게 가열해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측정해서 물의 녹는 점은 0도씨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다시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 순간은 우리가 100도씨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는 온도 무슨 점? 발화점? 발화점은 불이 나는 온도. 뭐 시발점? 아니야. 너 그냥 얘기해보고 싶었지? 응? 우리 아들 맨날 자동차. 그 노래 맨날 그만 안 해? 자, 이거는 끓는 점이야. 시발점은 여기 아니라 뭐죠? 시작점. 알고 있었지? 그냥 시발점만 알고 있었어?
그 내리에 꽂혔구나. 이렇게 순딩한 애들이 한 번씩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용어인 척. 자, 어쨌거나 해서 물은 딱 요 정도 100도씨에 기화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끓는 점이 또 한 가지 영향을 받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대기압, 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요 정도 기압을 1기압이라고 하거든. 1기압, 표준기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표준기압에서 얘는 0도씨에 녹고 100도씨에 끓는 특징을 갖는다. 요거 양이 많아지면 종현아, 양이 많아지면 어떤 차이점이 생길까? 이 온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양이 많아지면 시간이 달라질까? 온도가 달라질까? 그렇지. 양이 많아지잖아? 100g 물 끓이는 거 하고 200g 물 끓이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이렇게 5분 만에 끓었던 물이 A면 양이 많아지면 얘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고체를 열을 흡수해서 액체로 변신했는데 그 작업을 또 얘네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하는 거야. 얘가 양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얼음은 얼음 정도의 흡수하는 열이 정해져 있어. 사람처럼 많이 먹으면 더 못 먹어요. 이게 아니라 무생물이잖아. 얘가 흡수하는 열과 다시 방출하는 열이 정해져 있어. 이 물질마다. 그래서 우리가 1기압에서 물은 0도씨에 녹고 100도씨에 끓는다. 그래서 미지의 액체가 1기압에 0도씨에 녹고 100도씨에 끓는다면 이 물질은 꼭 반드시 물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지문인 것처럼 이렇게 온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에 해당이 돼요. 미지의 액체 두 개가 있어. 냄새 맡지 말고 구분하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는 100도씨에 끓고 하나는 78도씨에 끓는다? 아, 얘는 물이고 78도씨에 끓는 건 에탄올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가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반대로 가는 거 뭐냐면 고체로 변신하는 거. 이거 명칭이 뭐였지? 응고였죠? 얼음이 어는 거 응고예요. 자, 우리 얼음이 어는 거 응고인데요. 얘는 차갑게 냉각하면 주변을 차갑게 얼음을 넣거나 냉동실에 넣거나 하면 잘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액체하고 고체하고 열 에너지는 누가 더 많아? 열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을까? 운동성은 열 에너지와 같다 했지. 액체가 열 에너지가 많지. 열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고체는 열 에너지가 작아.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되면서 나머지 일부 열을 흡수해야 될까? 내보내야 될까? 열을 흡수해야 될까? 내보내야 될까? 고체가 액체가 되었어요.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내보내야지. 내보내야 돼. 이만큼 있었는데 요거밖에 필요 없어 고체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변신하면서 일부 열을 주변으로 내보내기 시작해요. 자, 사실은 액체가 고체로 얼기 시작하면 액체 정도의 활발한 운동을 하다가 운동이 둔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주변 애들하고 서로 가까이 붙는 힘, 인력이 강해진다고. 인력이. 얘가 아까 활발하게 운동할 때는 물질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약했어. 너무 활발하게 얘네가 들쑥날쑥해서. 근데 둔하게 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끌어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해. 그래서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져. 근데 얘네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순식간에 액체에서 고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얘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브레이크 밟듯이 얘네가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지. 그러면 부딪히면서 속도가 느려지면 우리 브레이크 밟고 그러면 열 나요 안 나요? 나요. 열이 주변으로 방출되는 거지. 방출이 뭐야? 방탈출, 탈출하는 거지. 열이 탈출하는 거. 열 방출이야. 주변을 냉각하면 잘 일어나지만 얘는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예요. 자, 열을 방출한다라고 하면 주위 온도는 어떻게 될까? 주위 온도는
그렇지. 얘는 열을 흡수하면 주위 온도는 내려가는 특징이 있었지만 열을 방출하면 얘 자체는 차가워지고 둔해지고 하지만 주위에는 온도가 따뜻하게 얘가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냉동실에다가 성에가 끼면 성에를 제거해야 된다고 그래. 성에를 왜 제거해야 돼? 얼음 있으면 시원한 거 아니야? 성에가 녹으면서 냉동실에 열을 빼야 녹으면서 열을 시원하게 해주지, 녹으면. 그러네. 우리가 무인 편의점 아이스크림 요런 데 들어가면 애들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닫지도 않고 막 나갔다가 막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수증기가 많이 들락날락 하면서 얘네가 수증기가 많고 주변이 시원하니까 고체로 승화가 한단 말이야. 고체로 성에가 낀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성에가 되면서 공기가 들어가서 성에 고체로 변신한다며. 그럼 어떻게 돼? 이 순간에 열을 방출시키겠지. 방출시키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러면 아이스크림의 온도가 높아지면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큰 고체 덩어리, 차가운 성에가 있는데 얘가 차갑지가 않는다는 거야. 냉동력이 떨어진다고 해. 그래서 성에는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돼. 특히 아이스크림 그런 무인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이런 데 성에가 많이 껴요. 사람들이 많이 열었다 닫았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얼음이 얼면 주변 온도가 따뜻해진다. 근데 성에가 뭐예요? 성에가 뭐냐면 냉동실이나 냉장고, 아이스크림 냉장고, 냉동고 보면 거기 아이스크림 통에 보면 주변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야 돼. 근데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하얀색 덩어리가 주변에 낀 게 있거든? 이게 성에야. 성에는 기체가 고체로 승화한 물질이야. 그 얼음 비슷한 얼음처럼 생겼는데 걔가 끼면 냉동실에 냉동력이 떨어져. 냉장고가 안 시원하네. 성에가 잔뜩 껴서 그래. 응? 제가 아는 무인 편의점 그거 안 치워버렸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녹고 상품성이 떨어지겠지. 자, 해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열 방출 요런 거를 해서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집을 뭐라 그래? 개를? 그건 몽골 사람들이고 개를 에스키모 이글루 얼음집에 살면 춥지 않겠어? 왜 여기서 살아? 죽을라 그래? 실내 따뜻하잖아요. 실내가 왜 따뜻해? 그러게요. 자, 얘가 얼음이 녹는 온도라면 시원해질 거야. 주변이 차가워질 거야. 우리가 여름에 우리 냉동시킨 동상 막 전시해놓고 주변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 얘가 녹기 시작하면서 주변이 시원한 효과를 갖고